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워낙 유명한 책이죠. 부의 초월차선이라는 책인데,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은 부의 초월차선 완결편입니다. 완결편은 원래 부의 초월차선보다는 조금은 덜 유명할 건데, 그래도 한국에서 많이 유명할 겁니다. MJ 드모코, 저도 부의 초월차선을 처음 읽고, 야, 손을 뗄 수가 없었다. 끝까지 그 손에 땀을 쥐고,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책에서. 이 말을 실감을 했어요. 와, 이제, 그러니까 저의 모든 사고방식을 좀 많이 바꿔놨던 책인 것 같아요. 야, 내가 부자가 못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보게 된 책이에요. 그래서 MJ 두모코가 어떤 사람이지라고 해서 이 사람이 썼던 다른 책들 찾아보니까 언스크립티드가 있더라고. 뭐지? 그래서 완결판이라니까 더 떨려서. 근데 이 책은 완결판은 또 서점에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은 아마 부의초차선이 워낙 더 유명해져가지고 아마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한 1년 전에 읽었고, 1년 전에 막 읽고 나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이론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성공했죠. 본인이 성공했는데, 이게 많은 성공한 사적들의 단점, 유일한 단점을 하면, 자신이 성공하고 나서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로 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 되게 편파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럴싸하지만 그래서 막상 내 걸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뭐 통제 개명, 뭐 진입 장벽이 높아야 된다. 뭐 근데 이 사람의 논리에 따르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큰 돈을 못 번다 이거예요. 왜냐면 너도 나도 진입할 수 있는 레드 오션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럼 레드 오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입하기 힘든, 아니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내가 그리고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데 만들어야 돼. 이론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V초 차선의 그 하나의 컨텐츠, 그 원래 온건 V초 차선에서 하나의 부의 초차선 중에 하나의 트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컨텐츠 사업이라 그래요. 말은 쉽죠. 컨텐츠 사업이라 하면은 해리포터 이런 걸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말은 참 쉽죠. 근데 그래서 실제로 근데 누구나 해리포터라는 소설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사실은 우리나라도 웹툰 엄청 붐이잖아요. 웹툰 붐이고, 심지어 K 웹툰에서 왜 해외에 수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많은 웹툰 작가들이 다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웹툰 작가 컨텐츠를 만들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은 웹툰 작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실제로 적용하려면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인사이트를 주는 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렇게 또 제가 엊그제 남겨드렸지만 좋은 거에 집중하라 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은 책입니다. 좋은 책이 80%고 좋은 책인데 이건 적용하기 힘들어 라고, 너무 적용하기 힘들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할 게 없죠. 사실 세상에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이 부의 초차선의 MJ 드마코의 그 조언에 따르면 이 오디오북도 만들면 안 돼. 왜?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겁니다. 부의 초차선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오디오북을 만드는 컨텐츠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차별점, 물론 그런 게 있죠. 이 책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고 싶어 라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로 제 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MJ 드마코에 대해서 완벽하게 엄청 잘 정리해놓고 그런 오디오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차고 넘치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뭔가 영상의 퀄이 높다든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내용의 퀄이 너무 압도적이거나. 그러니까 성공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오디오북 경쟁 시장에서, 아니면 내 목소리가 너무 좋거나, 뭐 내가 너무나 좋은 생각을 덧붙이거나,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냥 이건 좋은 책인데 적용하기 힘들어요 라기보다 어떤 점에서 적용하기 힘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래? 그러니까 좀 더 차별성 있게 되게 어,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아주 좋은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주식 영상 많이 남겨드렸는데 2시 오디오북 저는 피터 린치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의도에서 하포만 주식을 사라 가 많은 소형 성장주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의도에서 너무 피곤해 너무 졸아 떨어져 졸도하는 그런 주식을 사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런 이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주식이 실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식들을 발굴해놓고 미리 사놓는 거 그래야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식의 대박 관점에서도 근데 적어도 피터 린치 제가 좋아하는 피터 린치의 관점에서도 봐도 얼스크립트 이게 부유차선의 오디오북을 만드는 것은 대박은 못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만들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랜만에 책장을 어디 정리하다가 이 책을 딱 발견했는데 맞다 내가 1년 전에 정말 미친 듯이 직장이 있는데 야 이거는 곧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은 직장에 몰입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그 부의 초월차선 될 만한 어떤 먹을거리들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몇 가지 생각했었는데 실행이 좀 덜 했던 것도 있어요. 아까 더 하나 피터 린치만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 더 덧붙일게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사람 중에 하나가 짐 로저스 또 그래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큰 돈을 벌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정말 관심 없는 종목들을 샀을 때 근데 내 머리로 물어봤을 때 이건 확실하다 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크게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원유는 안 돼. 원유 시장은 상품은 절대 안 돼. 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대다수 90% 사람들이 다 그 원유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때 엄청나게 크게 그때 매입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예전에 한강 그 부지가 그냥 그 허름한 땅이었잖아요. 별로 사람들이 이 땅을 척박해서 관심도 없었어. 관심 없었을 때 그 땅을 먼저 산 사람이 실은 대박이 났다 이런 겁니다. 여기는 개발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가 하품하는 여의도에서 그러니까 월스트리트에서 하품하는 주식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디오북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만드는 컨텐츠를 만들어야지.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으면 찾지도 않는 컨텐츠면 좀 그래요. 근데 다만 이런 거네요. 사람들이 원츠 여기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이게 또 마케팅 쪽으로 하면 세그먼트라고 그러죠. 더 세분화해서 원하는 사람은 분명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공급하지 않는 컨텐츠를 하면은 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게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그런 책들 제가 많이 읽다 보니까 뭐 팀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을 보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100명의 팬을 확보하라는 건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독자분들이 95명 정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95명이 딱 누적이 됐던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구독자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매번 즐겨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구독자로만 따지면 95명에 허접하지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진 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제가 뭐 몇만 명 못됐다, 몇천 명 못됐다라기보다는 95명의 저를 응원해주신 팬들,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100명의 팬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앨범을 낼 때마다 그 100명은 내 거를 무조건 다 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돈 계산을 해요.
내가 단가를 좀 높이더라도 그 100명의 팬들을 또 무자백에 올리면 안 되겠죠. 제 거 사준다라는 겁니다. 그 논리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00명? 그러면서 차츰 100명, 100명, 100명씩 좀 더 늘려나간다 그러면 단가 곱하기 그 인원수만큼 자기의 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논리 전개시켜 보면 제가 그래도 약간 인상 깊었던 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제가 오디오북 고전 문학들을 좀 읽어드렸는데 까라마초프가의 형제들은 다른 오디오북도 있어요. 근데 악령이라는 컨텐츠는 일단은 딴 데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남겼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유일하게 오디오북 낭독을 해주신 분이라서 댓글 남겨요.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남겼던데 그거를 보고도 제가 약간 약간 뒤통수를 맞다기보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이게 블루오션이구나. 근데 악령은 많이 찾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스토옙스키를 약간 깊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고정 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찌됐든 나중에 내 컨텐츠는 한두 번은 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부의 초월차선이죠. 하나의 돈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돈만을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이제는 돈을 좀 많이 내려놨고 제 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지금도 이제 사담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10분째 좀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의 방법을 은근슬쩍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제가 접해왔던 책들의 기본 이론, 아까 말했지만 세계 3대 투자자의 하나인 짐 로저스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나 그의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 말씀드렸죠. 그 다음 두 번째, 피터 린치의 투자 방법 말씀드렸죠. 세 번째, 팀 페레스 워낙 유명하지만 팀 페레스가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을 기록하면서 책 냈던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제 경험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원래 이게 메인 주제긴 하지만 부의 초월차선에서 얘기하는 부의 초월차선의 개념에 대해서 말했고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제 생각에는 뭐 이걸 들으면서 맞네 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고 나는 반대일세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또 자기만의 또 머리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짐 로저스 얘기했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라 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가장 선호하는 주식 중에 여기서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호하는 주식이 저는 그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작권이 이슈가 될 것이다. 저작권은 세상에 오겠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근데 그래서 저는 중국 13억 인구, 이제 15억인가요? 15억 인구가 전 사람들이 음원을 다운받아서 노래를 듣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텐센트 뮤직을 엄청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높아져서 한 15달러 정도인데 저는 한 12달러 정도 어떤 유튜브가 유일하게 그거 한 두 개 정도 그것도 별로 없어요. 텐센트 뮤직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블루오션 중에 하나죠. 여튼 텐센트 뮤직을 향후 10년 중에 가장 10배 대박이 날 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개인적으로 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텐센트 뮤직하고 제휴? 아마 음원 제휴인가? 그 계약을 맺었던 한국의 기업이 어디일까요? 네, 지니뮤직이에요. 그럼 우리 K-팝이 유명을 하죠. 우리 K-팝이 지니뮤직을 통해서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의 15억 인구에게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니뮤직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보다 한 20% 올랐어요. 그때 저는 더 떨어지길 기다렸는데 끝이 없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게 좀 맞긴 맞았었죠. 물론 지니뮤직이 다시 또 추락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더 길게 인생을 좀 5년 10년을 본다 그러면
지니 뮤직과 텐센트 뮤직은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10배가 10배짜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정말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짐 로저스가 얘기했던 자기 머리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텐센트 뮤직에 아무도 별로 관심 없거든요. 다 어떤 관심 어딨죠? 예,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이런 데 다 관심 있죠. 근데 아무도 텐센트 뮤직에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별로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텐센트에는 관심 있죠. 근데 텐센트 뮤직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은 좀 인트로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의 단점은 너무 길게 얘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5분 정도 됐네, 16분 됐는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작 2편부터는 실제로 오디오 북으로 좀 언스크립트에 포함된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